네, 종목 상담 굿바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플렉스 볼게요. 14,500원에 20% 추가 매수 문의 주신 건데요. 작년 말에 17,000원, 18,000원 찍었더니 주가가 여기서부터 좀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평단가 낮춰볼까 하시는 건데 어떨까요? 평단가를 낮추는 건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 역시 폴더블 폰에도 S펜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휴대폰에도 역시 S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역시 독자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고요. PCB 관련이나 여러 내용에서 그리고 지주인 영풍그룹 내부의 이제 PCB 관련된 부분의 이슈나 요즘 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 새로운 모델 출시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저는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는데 손절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 손절 잡는 이유는 역시 실적 불확실성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 기업의 모기업이 튼튼해서 괜찮긴 합니다만 손절가를 좀 제시해드리면 최근에 올랐던 12,000원짜리를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위쪽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최근에 하락성이 짙었던 15,000원 부근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하반기 3분기 정도를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손절을 테이퍼링, 인플레이 이슈를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을 지키고 반드시 손절하고 다음에 재공략 기회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손절가 반드시 지키는 조건으로 드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매수 가능 사인 주셨고요. 다만 손절가 확실하게 잡자고 하시네요.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5,000원 부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6,450원에 10% 더 가져갈까요 하시는데요. 진짜 좋은 가격대 들어가셔서 수익 보고 계신데 요즘 두산그룹주 그야말로 퀀텀 점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매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이제 좀 수익 챙길까요? 네, 저는 보유자분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홀딩해봐도 될 것 같고요. 내일 방향성이 또 내일하고 한 3일 정도, 월요일 정도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가격을 지키는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아주 새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성 흐름에서는 많이 가파르게 제가 중시하는 각을 번쩍 세워놨죠.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보유자 영역입니다. 보유하신 분만 좀 들고 가시고 목표가 관점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3만 원대까지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비중 조절만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서 비중을 덜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익을 좀 챙기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두산중공업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올라서요. 좀 부담이긴 한데요. 보유자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인포뱅크 챙겨봅니다. 14,250원에 10%. 이 종목 오늘 하락 중인데 매수가 근처에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본전 찾고 수익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있을 만한 자리대네요. 저는 내일 아무리 그 이슈가 있더라도 시장에 방향성을 준다라고 하면 대응을 해주는 게 맞는데 역시 자리대는 정말 좋아요. 이건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현대차 관련성에 자율주행이나 텔레매틱 쪽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실적도 적자 쪽은 흐름은 아니니까 괜찮지만 신용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산 가치 좋지만 신용이 많아요. 그래서 손절 잡고 가는 대응 가능하지만 제 관점에서 신용 기준상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보유자분은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17,000원짜리 정도까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포뱅크 차트 좋다고 하십니다. 보유자들 17,000원 바라보고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승인더 들어와 있는데요. 9,200원에 15% 역시나 추가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5월 11일에 9,500원 찍고 쭉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화승인더요? 네.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최근에 단기 시세는 어느 정도 줄 만큼 좋습니다. 시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ODM이나 OEM 관련성에서 의류 쪽이나 아디다스, 나이키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관점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관점은 약간 단기성 흐름에서 올라왔던 자리에 어떤 저항을 받고요. 시간적인 조정으로 들어가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되니까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유보 의견 드리고요. 시간적으로 하반기 연말 끝자락까지 가는 데까지는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승인더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길게 봐야 되고요.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안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보겠습니다. 2,190원에 10%. 벤처캐피탈 관련 기업인데 최근 야놀자 관련주로 묶이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네요. 좀 모멘텀 살아 있을까요?
네, 아니요. 저는 이제는 좀 그만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놀자, 두나무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제 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PO에 대한 과열된 종목을 보지 않고 새로운 IPO에 이슈가 되지 않는 쪽을 찾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IPO 이슈를 지속적으로 끌고 갔을 때 상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돼 다음에 올라와도 기술적 반등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유보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은 반등 시 가지고 계신 분은 2,500원 선에서 좀 대응 관점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유,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2,500원 선에서 좀 정리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PS텍 들어와 있습니다. 5,790원에 30%. 이 종목 보니까 위로 아래로 퐁당퐁당 흘러가는데 다행히 아직은 수익권이신데요. 계속 가져갈 종목일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하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홀딩하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가치적으로 본다라면 아직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보기 어렵긴 합니다만 저는 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소형주라 좀 우려감은 있지만 역시 이것도 손절을 잡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역시 내일 이슈에서 꺾이게 된 시장이 꺾였을 때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거기에는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꺾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손절가만 좀 잡고 가면 되는데 손절가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대응적으로 한 5,550원 정도, 5,600원 정도 잡아도 되겠네요. 5,600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대응이 가능하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걸 반드시 지킨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키시고요. 최근에 앞서 있었던 이 수급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내려가던 흐름을 하루 만에 회복해줬다라는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각이 낮지만 이렇게 가다가 한 방 터질 수 있으니까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7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700원 그리고 5,500원 손절가 좀 기억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농화성 들어와 있습니다. 15,300원에 10% 추가 매수 문의 주신 건데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긴 하나 오늘 반도체 소재주 힘 좋고 한농화성도 다시금 업사이드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기술적 반등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처음 나왔던 상한가 가격보다 시세가 많이 나온 2차 상승의 영역에서 저 앞서 작년 언젠가요? 작년 9월 달부터 시세가 이미 이슈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파동이 굉장히 많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니까 시간적으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늘어질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매도 관점으로 18,000짜리 보고 신규 매수는 유보입니다. 네, 한농화성 기술적 반등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비중 줄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림당 신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예림당의 자회사가 티웨이 항공인데요. 항공주들이 이 국제선 재개 기대감에 튀어 올랐고 예림당도 훈풍을 이어받았더라고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회사는 그 단발성 이슈는 있겠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없으면 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림당은 제 기준 안에서는 현재 재무적인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고 티웨이 항공에 대한 모멘텀은 단발성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거래도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단발성의 급등성이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A 항공과 관련해서 좀 단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 유보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엑세스바이오 보겠습니다. 25,00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 문의 주셨네요. 43,000원 고점 찍고 쭉 밀렸는데 조정 구간에 진입한 걸까요? 아니면 다시금 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4월 달인가요? 3월 달부터 했을 때 바이오 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진단키트부터 해서 바이오 쪽에 관련주의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한 축이었던 엑세스 바이오고요. 상담했을 때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이 이전의 고점과 갈 수 있는 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이 이미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매수 관점도 없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 또 이제 저항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28,000원대로 저항대가 잡히니까 28,000원 위로 가기 어렵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빠른 대응으로 현금하시고 이익이나 이런 구조 봤을 때 가격이 더 싸야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반등 나올 때 좀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 전해 들었고요. 롯데정밀화학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하시네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무려 14거래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이 매도가 좀 부담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1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사고 있네요. 예,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끌고 가는 차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롯데정밀화학은 한 번에 사기보다는 접근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은 제가 뭐 기초화학이 좋을 거다라는 시기도 이미 지났고 거기에 대한 시세가 앞서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상은 우상향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은 하겠지만 가격의 변동성은 위아래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수소나 앞으로 화학적인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 의견을 드리되 뭐 급하게 이럴 때 사지 말고 내일 테이퍼링, 인플레 다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 올라가더라도 조금 사고 떨어져도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관점에 단기 공략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가는 건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안 된다.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사인 받아보고요. FNF 홀딩스 봅니다. 45,000원에 40%. 정말 FNF와는 너무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FNF 홀딩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그냥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주첸콜에서 FNF 지금 뭐 정지 상태에서 분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분할되고 난 뒤에 다음에 매도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 분할로 양쪽이 나눠지니까 당연히 모멘텀 있는 쪽은 좋고 아닌 쪽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보지 않는 쪽이고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여기서 올라오는 걸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대 박스권 한 47,000원 정도까지의 영역까지는 확인하는 절차가 추후에 시간적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FNF 홀딩스 매수 유보 사인 챙겨주셨고요. 이어서 펄어비스 살까요? NH투자증권 살까요? 하시네요. 게임주는 좀 소외가 됐습니다. 뭐 하반기 신작을 바라보고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NH투자증권은 그래도 꾸준히 차트 보니까 올라가고 있네요. 어때요? 저는 둘 다 안 사겠습니다. 둘 다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게임주는 펄어비스 쪽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제가 이 종목을 상당히 많이 언급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 시세가 다 나왔다고 판단되고요. 게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향후에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NFT에 대한 관련된 암호화폐 쪽 관련성이 있는 메타버스 이 세 개가 연결될 겁니다. 그 부분으로 관련성 있는 기업만 게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 NH투자증권은 너무 무겁습니다. 느리고요. 증권주의 흐름이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시장에 흔들리는 그런 관점은 좋지 않다고 판단되니까요. 둘 다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그리고 NH투자증권 둘 다 매수 유보 사인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요.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내일 이 연속적인 흐름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마이스타까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